거는 기본이고 화장실 안에 있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소문이나 그런 뒷담화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울었던 적도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뭐 녹음이 된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문자 같은 거는 남아있고 녹음이 가능한 친구들은 자동 녹음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남아있습니다. 살해자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나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들의 그 행위가 업무상의 적정 범위가 넘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 결과로 당사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을 직접 먹여주려고 한다면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막말을 하며 갑질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겪는 직장 내 부당한 문제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 손은홍 리포터가 꿀팁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온화한 얼굴의 신한철 노무사. 강단 있는 인상이 돋보이는 김미리 노무사. 10년 내외의 경력을 자랑하는 노무사들인데요. 노무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근로자랑 사용자 둘 다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걸 각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상담하거나 혹은 사건에 대한 대리를 하는, 쉽게 말하면 노동계에서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직장 내 심한 따돌림 문제로 얼마 전 퇴사를 했다는 김다은 씨. 식사할 때 그냥 저를 빼놓고 가는 거는 기본이고 화장실 안에 있었을 때는 저에 대해서 소문이나 그런 뒷담화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울었던 적도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뭐 녹음이 된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문자 같은 거는 남아있고 녹음이 가능한 친구들은 자동 녹음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남아있습니다. 살해자가 겪은 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나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들의 그 행위가 업무상의 적정 범위가 넘는 경우여야 됩니다. 그 결과로 당사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한 제언입니다. 김지수 대리, 이번에 보고서 너무 잘 썼더라. 근데 내가 지수 대리보다 경력이 조금 더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확인하고 부장님께 제출할게. 여기 둬. 네, 그럼 제 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확인할게. 걱정 마. 의뢰인의 업무 보고서를 고의로 가로채간 직장 선배. 좋았어. 와, 진짜 어이없어. 어떡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고서를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뒷얘기를 하며 각종 유언 비어까지 퍼뜨렸다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시면 이 행동은 지금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 행동하는 순간을 어떤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시거나 녹취를 하시거나 동료분이나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받았다라고 토로하시고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게 이제 하나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되거든요.
실제 45% 이상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괴롭힘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각 그 회사에 관할 노동지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만약에 이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심하면 이제 입건으로 송치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생활 속 위기의 순간들. 슬기로운 생활 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아침에 또 다른 알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들을 선정해 그 성과를 알리는 2023년 국가개발 R&D 10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부 3대 전문기관의 우수 성과를 총집결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한 심층 선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산업기술 R&D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성과 같은 주력 산업에서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탄소 중립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제 중에 우수한 옥석을 가려서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번 우수 성과 10선을 선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선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책 과제를 통해 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국책 과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개발한 풍력 발전기는 무엇일까요? 충분한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개기를 굉장히 키워야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풍력 발전기는 2.5m의 블레이드 집중을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요. 국내 최대 규모 한국형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우뚝 세웠고 또 송전용량 확대를 위한 52만 5천 볼트급 초고압 전선 해저 케이블까지 가능케 했습니다. 한편 미래 산업기술 난제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도 있었는데요.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100억에 달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전통적인 축산 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배양육이라는 기술입니다. 동물의 단백질 세포를 배양해 가축의 도축 없이 고기를 얻는 배양육 기술. 국내 연구기관들과 식품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여의 산업통상자원부 알케미스트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핵심적인 실험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양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세포들을 기르고 배양하고 분석하고 그런 곳입니다. 배양육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더 중요해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근육 줄기세포 한 개를 6주 정도 키우게 되면 1kg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양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상을 현실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환우들을 위한 로봇 슈트,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항원 항체 개발 및 진단 키트까지 선정되었습니다. 또 K방산의 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한되었던 방산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착수된 K9 자주포 엔진 개발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해외 기술을 이전받아서 도움을 가지고 국내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 선진 기술들을 많이 배우고 습득해서 우리 또 언젠가는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 거라는 그런 보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K9 자주포용 엔진의 마력은 얼마나 될까요? K9 자주포용 엔진 마력은 1000마력입니다. 그 1마력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 1000마리가 이끄는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여 만에 엔진 설계, 시제품 제작, 엔진 성능 시험을 완료했다는데요. 개발 엔진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 호환이 가능한 설계 기술입니다. 기존 엔진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의 독립입니다. 순수 국내 개발로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근본 과제를 통해 방위산업용 디젤 엔진의 기술 협력 생산 한계에서 벗어나 100% 국산품 사용이라는 K방산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저비용 고밀도 2차 전지 소재, 고대역폭 메모리 도금 기술, 경공격기 FA50의 전투력을 향상할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초격차 시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과학기술들. 계속해서 발전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